바람이 성의 돌벽을 따라 메아리칩니다. 성 안 깊은 곳에서 가족이 모닥불 옆에 모여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오면 생존을 위한 싸움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슈입니다. 이번 인포그래픽쇼 에피소드에서는 중세 성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얼어 죽지 않고 잠을 잤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성에서 태어났으나 귀족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제 12살인 당신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압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이 영국 지역에서 부유하고 권력 있는 남자인 베링턴 공작의 하인입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는 하인들과 함께 일하며 성을 청소하고 공작의 음식을 준비하며 그가 요구하는 모든 일에 응합니다. 한편 당신의 아버지는 좀 더 평화로운 일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성벽 밖에서 경계를 서며 자신이 훈련시킨 젊은 병사들과 함께 성문을 지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봉사하는 법을 배웠고 혼자 설 수 있게 되자마자 나무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에게 기본적인 방어법, 막기, 반격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충분히 들면 아버지와 함께 성벽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쌍둥이 여동생 마틸다는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마틸다와 부엌, 세탁실에서 일합니다. 공작의 성에서는 공짜 점심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한 가지에 똑같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동생 루이자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루이자는 겨우 5살이기 때문에 아직 성에서의 힘든 현실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길고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공작이 손님을 접대하는 동안 하인들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더운 날에도 빨래를 나르고 수프를 저었지만 성은 더위를 잘 막아주었습니다. 돌로 된 성벽은 천연 단열재 역할을 하여 많은 열을 흡수하고 내부를 조금 더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뜨거운 태양 아래 무거운 갑옷을 입고 서 계시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금속 갑옷은 열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었죠. 당신의 일 대부분은 하층 구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세탁실은 지하에 있고 주방은 1층에 있습니다. 아래쪽 구역은 열이 위로 올라가서 더 시원하며 해질 무렵 큰 돌창문을 통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여름은 일하기에 힘든 시기일 수 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하인들이 공작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작의 접견실이 꼭대기층에 있어서 그는 항상 숨막히는 더위에 대해 불평했지만 곧 여름이 그리워질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곧 공기 속에 서늘함이 스며듭니다. 이로 인해 몇몇 일들은 더 쉬워지지만 동시에 새로운 책임도 생깁니다. 당신과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합니다. 공작에 활활 타는 벽난로와 부엌에서 몸을 녹일 수 있게 허락된 작은 벽난로에 넣을 장작을 패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고 세탁실에 찬물에 맞서 일을 준비합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불편함을 넘어 생명을 위협합니다. 마지막 잎이 떨어지고 추위가 깃듭니다. 성은 냉혹해지고 바람이 복도를 울부짖으며 스쳐갑니다. 장작을 패다 보면 손이 저리고 거칠어집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세탁실에서 떨고 있고 차가운 물이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요즘 공장님은 거의 접견실에만 계시며 모든 식사를 벽난로 앞까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최근 몇 달간 공장님의 기분은 더 나빠진 듯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긍정적이십니다. 공장님의 방으로 불려갈 때마다 잠시나마 벽난로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추위는 단순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머뭅니다. 겨울이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인데 벌써 힘이 듭니다. 성은 열을 가두기도 차단하기도 해서 지금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햇볕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돌벽은 추위를 머금고 남은 온기조차 흡수해 퍼지지 못하게 합니다. 돌은 추위를 전달하는데 완벽한 재료라서 벽난로 바로 옆에 있지 않으면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결코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다로 나가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린 시절 쉬는 날이면 해안에서 수영을 좋아했지만 겨울이면 바다에서 몰아치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성은 통로, 계단, 안뜰이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고 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층에서는 바람이 계속 돌아다닙니다. 성 안 깊숙한 곳에 있어도 강한 바람으로 밖에 있는 듯하며 가끔 바람에 바다 냄새도 납니다. 대부분 창문은 두꺼운 천만 덮여 보호가 거의 없습니다. 공작방의 나무 덧문도 강풍엔 겨우 버팁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임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생존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당신 가족은 대부분 지난 여러 겨울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당신은 튼튼한 체격과 두꺼운 회색 수염의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는 당신 아버지에게 경비병의 일을 하는 법을 가르치고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당신이 5살 때 그는 긴 밤 보초를 선 뒤 잠든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추위가 그를 지치게 했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의 몸은 따뜻해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도우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성이 다른 직원들과는 그리 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각자의 숙소가 있고 당신은 그들과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익숙한 얼굴이 줄고 대신 그 자리를 메울 새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신은 공작에게 언제든 버려질 수 있으며 모두가 겨울을 무사히 넘기진 않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이번에는 괜찮을 거라고 말하지만 첫눈이 오기 전부터 이렇게 추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가올 일에 대비할 시간입니다. 공작은 관대하진 않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가족은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아버지가 가끔 시장에 가서 음식과 생필품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인들은 마당 한 구석에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받았고 당신의 가족은 닭과 염소 그리고 작은 채소밭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동생은 당신이 쉬는 시간에 온 가족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수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장님의 땅에서 사냥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당신과 아버지는 숲으로 들어가 가끔 토끼나 들새를 잡아오기도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당신의 일은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공장님의 창고에 땔감을 모으는 것이 주요 임무가 됩니다. 하인들은 남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나무를 조금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지만 그 나무도 신중하게 배급해야 합니다. 마틸다와 당신의 어머니는 공장님의 겨울옷을 바느질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남는 천을 이용해 가족을 위한 겨울 외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옷들은 주로 가죽과 양모 같은 따뜻한 재료로 만들어져 열을 잘 가둡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열원들 중 상당수는 동시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겨울이 오자 성안 벽난로는 늘 타오르고 굴뚝은 연기를 계속 내뿜지만 이것들이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닙니다. 연기가 천장과 벽의 틈새로 스며듭니다. 다행히 연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방 안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에서 일할 때는 항상 연기가 존재합니다. 이미 어머니의 반복되는 기침이 해마다 찾아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지 말라며 괜찮다고 하십니다. 다른 난방 수단들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공작은 자신의 방이 따뜻하게 유지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가장 추운 밤에는 금속 용기에 뜨거운 숯을 담아 방 곳곳에 두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이것들은 뜨거운 작은 상자가 되어 성의 구석까지 추위를 몰아냅니다. 그러나 이 방법엔 위험이 있어 용기가 쏟아지면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이 상자들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당신은 1년 전 튀어나온 숯덩이의 대인 자국이 아직도 손목의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 흉터는 당분간 안 사라질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든 따뜻하게 지낼 방법은 항상 있습니다. 당신은 창밖을 바라보며 성 산책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아버지와 그의 부하들이 성문과 새로 판 불구덩이 옆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세기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땅에 구덩이를 파고 장작과 숯을 채워 넣으면 하루 종일 불이 타오르지만 동시에 자연 환경에 취약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면 불은 순식간에 꺼질 수 있고 매서운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루 대부분을 야외에서 보내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줄입니다. 당신은 겨울을 대비해 성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하인들의 주요 임무는 공장님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 쉽지 않지만 남들보다 더 많은 보호와 안전을 줍니다.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공장님은 겨울 추위를 매우 싫어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당신을 포함한 직원들은 성을 최대한 방한 처리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두껍고 무거운 테피스트리를 거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공장님의 위에 나무 캐노피가 달린 큰 내기둔 침대입니다. 침대에 커튼을 치면 따뜻하게 밀폐된 공간이 되어 공장님이 밤새 편안히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런 사치가 없습니다. 하인방은 소박하고 아래층에 있으며 창문이 하나뿐입니다. 그래도 바람은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어머니는 몇 주째 겨울 이불을 만들고 남은 천과 양모로 담요를 손수 만들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면 발이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서로에게서만 따뜻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매들은 밤마다 꼭 붙어 자고 부모님도 서로를 의지합니다. 어머니는 가장 두꺼운 양털 담요를 이불로 주셨지만 하인의 일은 끝이 없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한밤중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밤은 적들이 공격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성이 공격받은 적은 없었지만 공장님은 여전히 지나치게 경계합니다. 밤에는 소수의 경비병들이 근무를 서고 아버지 차례가 되면 아버지는 떨면서 창백한 얼굴로 돌아오십니다. 한편 어머니는 언제든지 공장님의 방에 끓는 물을 배달하거나 벽난로에 장작을 보충하라는 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인들은 번갈아 밤근무를 하며 누군가는 푹 잘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이 가혹한 시기에 모든 집에서 생존의 원천은 벽난로입니다. 벽난로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벽난로에 불을 계속 피워두면 어느 정도 따뜻함을 제공하지만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한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벽난로는 화덕 역할도 겸하며 끼니를 책임지는 푹 끄는 냄비도 바로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중세성의 하인들이 먹는 식사는 대개 소박하며 빵과 푸짐한 스튜로 구성되어 겨울철에 꼭 필요한 따뜻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식사를 유지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스튜는 주로 고기, 말린 곡물, 약간의 뿌리 채소로 만들며 절대 바닥나지 않습니다. 매일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스튜를 보충합니다. 곡물은 시장에서 구입하고 고기는 닭과 가장 추운 시기 전에 도살한 염소에서 얻으며 채소는 흙에서 캐냅니다. 고기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말렸고 나머지 재료들은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덮어서 차갑게 보관했습니다. 겨울 동안 식량 공급이 완전히 끊기지는 않지만 아무리 좋아도 제한적입니다. 겨울철 사냥은 위험한 지형에서 오랜 시간을 이동해야 하고 사냥감도 적기 때문에 결국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일이 됩니다. 추위가 매일 밤 뼛속까지 스며들고 아침마다 몸을 떨며 지친 채로 깨어납니다. 부모님께서도 점점 더 힘들어지시는 게 보입니다. 어머니는 기침이 심해지는데도 계속 공장님의 요구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공장님께 음식을 드리고 난방도구를 챙길 때 당신은 밖에 있지만 문 너머로 공장님의 불평이 들립니다. 공장님은 성이 너무 춥다며 불평하고 하인들이 자신의 필요를 무시한다고 비난하면서 점점 미쳐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곳 겨울의 또 다른 위협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신의 가족이 가난하다는 것이 오히려 행운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달에는 게으르게 지낼 선택지가 없습니다. 일을 멈추면 먹을 것도 머물 곳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부자들에게 겨울은 그들에게는 낯선 형태의 제약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일종의 황금 세장처럼 성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추위는 모두를 평등하게 만듭니다. 공작도 당신처럼 자신의 생존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를 거의 불쌍하게 여깁니다. 당신은 그가 벽에 쇠꼬챙이를 던지며 어머니에게 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생각은 곧 사라집니다. 공작이 미치면서 모든 것이 악화됩니다. 이곳은 작은 성이라 약 20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부모님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식량이 줄어들고 공작이 나눠주는 것을 점점 더 아끼게 되면서 상황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어제 가장 오래된 직원 중 한 명인 제라르가 당신 가족의 방 근처에서 먹을 것을 뒤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쫓아냈지만 모두가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음식이 부족해지면 사람들은 서로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해진 사람은 봄이 와 눈이 녹을 때까지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공작을 따라 시골로 가서 왕자를 방문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곳은 지금까지 본 성 중 가장 컸고 하인이 50명이나 있었으며 공작은 부러워했습니다. 지금은 그 성이 어떻게 지낼지 궁금합니다. 이미 일이 꼬이기 시작했으니 더 많은 하인과 넓은 영지를 관리하는 것은 분명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잉글랜드에는 수많은 성들이 흩어져 있고 이 시기마다 각 성마다 생존을 위한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점점 당신의 가족이 그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머니가 스튜를 덜어주실 때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걸 곧 알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야간 근무를 나가시기 전에 더 많은 양을 챙겨드리지만 예전보다 국물이 더 묽게 느껴집니다. 고기는 작은 조각들만 들어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를 겨우 잠재울 뿐입니다. 그리고 마틸다가 예전보다 더 야위어 보인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국물은 따뜻하고 밤을 버티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날 아버지와 함께 숲으로 나가 토끼 한 마리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불가에 앉아 떨지만 추가로 얻은 고기는 생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겨울이 시작된 지 2달쯤 지나 어머니가 병에 걸리셨고 빨래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잠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마틸다는 어머니가 큰 빨래통에 얼굴부터 처박히기 전에 붙잡지만 어머니의 몸은 불처럼 뜨겁습니다. 당신은 마틸다가 어머니를 숙소로 데려가는 것을 도와주고 어머니 대신 공작의 빨래를 마저 끝내요. 공작이 어머니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아픈 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평소 피로와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머니는 기운이 없고 잠꼬대를 하며 먹거나 마시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밤에 공작이 어머니 얼굴에 대고 기침을 하며 소리쳤던 일이 떠오릅니다.
공작은 충분한 음식과 따뜻함으로 병을 이길 수 있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고 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루이사 수정리에 당신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체념한 표정이 보입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성의 의사가 와서 어머니의 몸을 빠르게 확인합니다. 어머니는 이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함께 성 예배당 안뜰의 하인 구역에 묻힐 것입니다. 작은 땅 한 조각과 아버지가 직접 새길 소박한 돌 하나. 그것이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물론 어머니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맏딸이 된 마틸다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어머니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마틸다는 이미 몇몇 일을 익혔습니다. 당신도 요리와 청소를 도우며 힘을 보탭니다. 심지어 공장님의 옷에 묻은 지독한 얼룩까지도 당신이 직접 빨아냅니다. 하지만 다른 일들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마틸다는 공장님을 직접 모셔야 합니다. 공장님은 방에 어린 소녀가 들어오자 놀라며 적대적으로 굽니다. 마틸다는 고개를 숙인 채 공장님께 음식을 건네고 재빨리 자리를 뜹니다. 이후 모두 각자 역할을 합니다. 당신은 루이사가 세탁실에 있는 걸 보고 놀랍니다. 세탁 요령은 익숙하지 않지만 접는 데는 매우 능숙합니다. 어머니께서도 루이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신 것 같아요. 일손이 늘어 도움이 됩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장작을 모으고 사냥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이 하나 줄었으니 식량이 더 오래 버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추가 보급 없이 3월까지 버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공장님의 난로 준비를 끝내자 위층에서 소란이 납니다. 당신은 곧바로 경보를 울리고 아버지는 갑옷을 입고 바로 움직입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따라가고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2명의 경비병이 공장님을 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장님에게 추가 식량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두려워했던 상황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겨울을 대비해 기본 식량을 철저히 비축했지만 모두가 그렇게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량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절박해지고 위험해집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칼을 뽑아들고 방으로 뛰어듭니다. 그는 공작에게 지나칠 만큼 충성하며 망설임이 없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죠. 두 남자는 더 젊지만 검술 실력은 못 미칩니다. 한 명이 그를 배신자라고 부르며 달려들지만 날카로운 베기 한 방에 금세 쓰러집니다. 다른 한 명은 좀 더 저항하지만 공작에게 등을 보였다가 석탄 상자로 얻어맞습니다. 이 덕분에 당신의 아버지는 우위를 점하고 두 번째 배신자를 끝장냅니다. 그의 보상은 자신을 거의 죽게 내버려뒀다며 퍼붓는 잔소리와 새 석탄 상자를 가져오라는 요구입니다. 끝이 보이지만 가장 힘든 일은 남았습니다. 경비원 둘을 잃고 남은 인원들은 더욱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당신은 갑옷을 입고 낮에 근무하지만 아버지는 밤 근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이에 비해 아버지보다 키가 조금 작을 뿐입니다. 갑옷을 입으면 당신도 침입자를 충분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다시피 가장 큰 위협은 내부에서 오고 죽음은 예상치 못하게 올 수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건 2월 중순의 차가운 밤입니다. 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울부짖고 눈은 빠르고 거세게 내립니다. 마틸다와 하인들은 창문을 덮으려 애쓰고 공작은 추위에 고함칩니다. 당신은 벽난로에 장작을 넣고 창문을 확인합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근무하며 문을 잠가 침입자를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에는 침입자만큼이나 침략자를 피해 필사적으로 피신처를 찾는 마을 사람들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람이 성 안을 휩쓸고 지나가며 불을 여러 번 꺼뜨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갈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밖에 쌓인 눈더미가 커서 문을 열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곳엔 여전히 경계 중인 아버지가 있고 갑옷엔 두꺼운 얼음이 끼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아도 그가 살아남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젊지 않았고 동료 경비원들을 들여보내며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가족과 전우를 위해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마지막까지 헌신했고 당신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계속됩니다. 곧 해가 뜨고 이번이 올 시즌 마지막 큰 눈이었습니다. 곧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봄에 첫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과 마틸다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부모님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앞으로 당신도 부모님처럼 공장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동생이 겨울을 넘기도록 해냈고 때로는 바랄 수 있는 게 그것뿐일 때도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것이죠. 당신을 지켜줄 성조차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빙하기에 인간이 어떻게 얼지 않고 잠을 잤는지 확인해보세요. 인류 최초 생존자들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영상을 시청하세요.